저는 강사로서 두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강사로서의 핸디캡 두 가지고요. 외모? 네, 그런 거 말고요, 제발. 그런 거 말고. 외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상관없이, 키 상관없이, 두 가지 핸디캡이 뭐가 있냐면, 저는, 자라면서 여태까지 계속 만성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둔해요. 거기다가, 평소 땐 잘 안 그러지만, 좀 급해지게 되면 혀가 짧아져요. 이것 때문에 강의할 때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강의를 정말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월요일날 강의했던 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다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습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저희 카톡방에다가 제가 2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초상권이 되게 소중해서 여러분들 얼굴은 제가 최대한 가렸어요. 안 나오게. 저희 4명 강사진만 나올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못 가린 분들이 있어도 잠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수법에서 우리가 좋은 강의를 만들거나 좋은 교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에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오죠.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고, 두 번째는 네, 김미경. 김미경 강사고, 세 번째는 이재동. 씨고. 그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발표를 잘해요. 그쵸? 강의를 발표를 잘해요. 잘하거나 또는 말을 잘해요. 네, 말을 잘하거나, 이 세 분은 명강사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되게 명강사고요. 우리는 명강사가 아니에요. 그죠? 명강사가 아직 잘 안 되고 있고 명강사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는 왜 명강사가 잘 안 될까요?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강의를 해보신 분 있으세요? 강의 해보신 분? 네, 강의 해보신 분들은 채팅방에다가 1이라고 한번 써보시고, 안 해보신 분들은 2라고 한번 써보세요. 네, 강의 해보신 분들 되게 많네요. 와. 오, 많으신데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이 교수법이나 전달력 강한 교화 만들기 강의가 일반인들보다, 강의를 안 해봤던 분들보다 강의를 해봤던 분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의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재동 씨나 김미경 강사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는 명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강사하고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되게 막연하죠? 설득력? 네,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이해할 정도로 설득력,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려워요. 자, 전달력. 네, 그쵸. 전달력이 무조건 좋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떤 영상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의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스티브 잡스가 새로 나온 노트북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교수법을 강의할 때 거의 바이블처럼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스티브 잡스는 명강사인데 뭐가 다르길래, 우리하고 뭐가 다르길래 명강사라고 불리우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영상은 좀 끊기겠지만 소리는 계속 들릴 거고,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 읽으시면서, 이 줌으로 할 때 영상이 좀 끊기긴 하거든요. 자막 잘 읽어보시고 화면 보시면서 최대한 왜 명강사인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원래 한 15분 정도 길이의 영상인데, 이거를 짧게 압축하느라고 중간에 삐리삐리하고 뭐 넘어가는 것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명강사랑 우리는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Today, we're introducing a third kind of notebook. It's called the MacBook Air. 영상 잘 보이나요? It's so thin, it even fits inside one of these envelopes that we've all seen floating around the office. And so let me go ahead and show it to you now. This is it. Let me take it out here. This is the new MacBook Air, and you can get a feel for how thin it is. Yeah, there it is. Look at this. This is what it looks like. Isn't incredible? It's the world's thinnest notebook. You open it up, it's got a magnetic latch, so there's no hooks or things to catch on your clothing. And it's got a full-size 13.3-inch widescreen display. There's actually videos in there to show you what they are. So let me run through them with you now. You want to rotate a photo? This works in iPhoto and all the other photo apps. Just rotate like this. Again, we've taken some of these things we learned in the iPhone, and now we're putting them in our notebook computer. 0.6 gigahertz standard, and there's wireless networking technology, 802.11n, right into MacBook Air, along with Bluetooth 2.1 processor. It's what we use. But the real magic is in the electronics. This is a complete Mac on a board. Let's take off the cooling system. That's a complete Mac on this board. And you can think, well, okay, what's so special about that? Well, this is how big the board is. It's really tiny. And we didn't compromise on performance. 자, 여기까지예요. 잘 보셨나요? 네. 예, 뭐가 달랐을까요? 스티브 잡스하고 우리는 뭐가 달라요? 자, 아무나 느낀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움직이면서, 예, 동선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쓰는 것도 있죠. 그죠? 또 뭐가 정확한 있을까요? 정보 전달. 네, 정보를 되게 정확하게 잘 추려서 전달하는 것도 있어요. 또, 실제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네, 비교하는 걸 자신감? 되게 잘하죠. 연필하고 그다음에 노트북에 있는 부품하고 이렇게 크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거나 이런 비교를 되게 잘해요. 확신이 있는 자신감이 있어. 그쵸, 자신감도 있어요. 확실하게 이거를 내가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물을 보여주는 거. 그쵸, 실물을 보여준 것도 되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억양. 얘기하신 게 아마 다, 그쵸, 억양도 되게 좋고 말의 속도도 그렇고. 근데 이 특히 스티브 잡스가요. 노트북 하나로 봉투나 연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는 저 15분짜리의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도 연습을 한 100번 정도 한대요. 자기한테 동선이 익혀지고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관중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100번 정도를 완전히 자기 몸에 뵐 때까지 연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강의를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강사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가 하는 발표를 소중하게 연습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고인에 대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발음이 정확하거나 동선이 되게 좋거나 비교를 잘하거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건 우리도 연습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연습을 해서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명강사 반열에 못 올라가요. 그게 어떤 다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 나온 노트북을 발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강의했던 방식을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런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한번 해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너무 크고 무거워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예, 성능도 되게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불편한 점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얼마의 돈을 투자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가지고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노트북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를 서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와요. 거기서 노트북을 꺼내요. 그리고 이 노트북이 이번에 우리가 만든 새로운 노트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 대한 설명들을 쭉 이어나가죠. 이런 이야기 구조가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예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미경 강사나 김재동 씨가 강의하는 걸 찾아보셔도요. 그분들이 강의하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다 서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로 강의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배워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업성공명예를 할 때도 제목, 목차,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본론이 나와요. 강의를 할 때도 개념, 설명, 사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강의를 잘하는 강사들은요. 처음에 들어가서 개념 설명 안 하고요. 바로 영상을 보여줘요. 사례를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념을 잡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 구조를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설민석 강사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강사들 대부분이 다 이야기하는 화법이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강의할 때도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로 이야기해 보시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저는 강사로서 두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강사로서의 핸디캡 두 가지. 키나 얼굴 이런 거 말고요. 외모? 네, 그런 거 말고요. 제발. 그런 거 말고. 외모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상관없이 키 상관없이 두 가지 핸디캡이 뭐가 있냐면 저는 자라면서 여태까지 계속 만성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약간 둔해요. 거기다가 평소 땐 잘 안 그러지만 좀 급해지게 되면 혀가 짧아져요. 혀가 짧아서 발음이 되게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만성 비염에다가 혀가 짧은 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것 때문에 강의할 때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강의를 정말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땐 저는 강의할 때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가 거의 70% 정도가 돼요. 네. 제가 하는 강의는요,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나 실물을 보여주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결론부터 던져요. 지금도 제가 보여드릴 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과 결론, 본론,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처음에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강사로서 이야기하는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이거보다 결론, 본론, 결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여주면 집중도가 덜해요.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를 잘 쓰는 분들이 강의를 잘한다는 평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강의가 완전히 좋은 강의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일범 선생님 혹시 강의 해보셨죠? 지금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네.
예, 그러면 이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예. 네. 자,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를 어떻게 하면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학원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책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 본론, 결론이 좋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연습하실 거예요? 연습할 방법이 자기 혼자 어떻게든 거울 보고 애를 쓰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 강의 교환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다른 강사님이 만들어서 만든 교환을 제가 한 페이지를 떠가지고 왔어요. 자, 이 페이지를 가지고 강사님이 한번 강의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강사님인 것처럼. 자,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우리는 제1교포가 받는 차별에는 분노하는데, 거꾸로 화교들의 처지는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유색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거꾸로 우리는 검은 피부의 인종을 깜둥이로 비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신기한 게 경제력이 상승할수록 인종차별도 같이 상승하는 이상한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혼혈을 차별하는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 한민족이란 개념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인종차별을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강의하겠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 교환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교환을 이렇게 바꿔요. 그럼 강의가 어떻게 바뀌냐면 2007년도 외국인과 혼혈을 차별하는 단일민족 국가나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하지 못하면 유엔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다음 얘기를 이끌어 나가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든 교환이 이런 식의 교환이 있을 때 제일 마지막 문단을 제일 위로 올리면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결론, 본론, 결론으로 바뀌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돼요. 제가 교수법 강의하면서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만들지만 때로는 교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강의가 만들어져요. 강의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저는 이렇게 바꿔요. 이걸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해 보셨던 분들이나 본인이 교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슬라이드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 슬라이드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위로 그냥 올리세요. 그리고 강의를 그냥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는 결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 구조로 정말 전달력이 강하게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명강사들이 다른 점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